봅시다. 우리 명제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명제가 등장하면 명제라는 건 반드시 참인 문장, 거짓인 문장 딱 두 개를 통틀어서 명제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명제라는 거는 항상 이면 이다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랬고 이 앞에 오는 거를 가정, 여기 오는 걸 결론, 그리고 가정이나 결론에 올 수 있는 성분을 통틀어서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명제가 그래서 그리고 가정, 결론 이렇게 있으면은 가정이 P고 결론이 Q다. 이 각각의 조건을 이렇게 문자로 표시한다면은 이와 같이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보통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정을 치면 부정이라는 거는 앞에 물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된다고 그랬고 부정을 칠 때는 서술어만 아니다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이란 단어는 어떤이란 단어와 교환을 해주고 그리고의 의미적 느낌은 또는의 의미와 바꿔주셔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문장을, 조건을, 명제를, 부정을 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정을 치게 되면은 조건을 부정을 치게 되면 진리, 집합이 여집합의 아이디어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참인 명제를 부정을 치게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과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 사이에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참인 거고요.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참거짓을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번 시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반개 얘기까지는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리고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요 얘기가 남았는데 그거는 뒤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24페이지에 있는 유제 6-1이랑 6-1이랑 그 다음에 7-4랑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자 전체 집합을 U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건이 PX라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진리 집합이 대문자 P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부터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명제를 따지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p 이다라고 써있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이것이 된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이려면, 참이다라는 얘기는 단 한 개의 x도 빼놓지 않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이고 이게 지금 결론인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게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모든 x가 결론 p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니까 모든 x,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x가 결론 p를 만족해야 되니까 진리 집합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럼 어차피 이게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그쵸?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누구의 더 큰 놈 부분 집합일 수는 없잖아. 이걸 전체로 잡았는데 애초에. 그쵸? 애초에 이걸 전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큰 놈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두 개 같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겠죠. 그럼 만약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저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P가 저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 전체가 아니구나 라고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쵸? 다른 말로 전체가 다 돼야만 이 문장이 참이 될 거고요. 전체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놈이 있으면 거짓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게 모든의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다 이면 p는 전체 집합과 같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 쓸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가정이 되고 이 부분이 결론이 될 겁니다. 근데 가정에 어떤 x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이라는 표현은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기 상당히 까다로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얘기는 뭐든 하나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 하나만 걸리면 된다. 즉 x 중에 어떤 한 개라도 이게 되는 게 있으면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야지만 이 문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즉 이 문장이 거짓이기 위해서는 이걸 어떤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 한 개도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아야지만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 한 개도 만족시키는 게 없을 때만, x 중에 단 한 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에만 거짓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P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따라오나요?
어떤 수는, 자, 전체 집합이 실수라고 얘기해 볼게요. 어떤 수는 제곱하면 0이다.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어때? 맞는 문장 같아요? 틀린 문장 같아요? 틀린 문장 같아요? 자, 우리가 실수를 전제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죠? 실수 중에 어떤 거는 제곱해서 0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다. 그럼 만족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0이라는 수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0이 나오는 수가 어떤 수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수 중에 어떤 거는 제곱해서 0이 나와. 라는 문장은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 중에 어느 거는 제곱하면 0이 나와. 그럼 이게. 그럼 반면, 거짓이 되는 어떤으로 시작하면서 거짓이 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실수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러한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없잖아, 그쵸? 이걸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이러한 수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떤 수 중에 어떤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어, 나와 라고 얘기하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즉 어떤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어떤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명제가 거짓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단 한 개도 없으니까 거짓이라고 했잖아.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어떤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거짓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이 단 한 개도 만족하는 게 없어야 되는구나. 결론이 아예 공집합을 때려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참이 되려면 결론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공집합이 아니니까 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참이 나왔던 거를 보면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논리적으로 그냥 읽었을 때 거짓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참거짓일 때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말이 통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과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조건이 정확하게 U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서로 여집합 관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와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서로 여집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명제가 서로 부정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처리할 때, 우리가 그래서 모든이 껴있는 문장을 부정할 때 모든을 이라는 어휘를 어떤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기억력 디귿 다 정리는 됐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한 번 더 들어보자. 121로 돌아가서 7-3을 한번 봐볼게요.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가정이 모든 자연수 x가 되는 거고 결론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수 중에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얘를 만족시켜야지만 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2차 부등식을 푸셔도 되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2차 부등식으로 풀어봐도 돼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 분해.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하 또는 x가 1보다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x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포함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1 넣으면 1 곱하기 2가 좌변이 될 거고요. 2 넣으면 2 곱하기 3이 좌변이 될 거고, 3 넣으면 3 곱하기 4가 좌변이 될 거니까 좌변은 계속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작은 1일 때도 2 이상이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아무리 집어넣어도 2보다 작아지는 색에서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그냥 2차 부등식으로 접근하든 대입을 이용해서 상황을 확인하든 어쨌든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보시면 될 거고요. 니은은 아까 썼던 예시네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다. 가정이 어떤이고요?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이려면 이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고요. 가정이 어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거짓이 되려면 한 개도 만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쪽이에요? 한 개는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한 개도 안 되죠. 그렇죠? 실수 아무리 생각해도 0보다 작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 개도 없으니까 이 문장은 거짓인 명제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어떤 실수 x, 뭐든 하나만, 실수 중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는 명제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봐도 거짓이겠죠. 디귿 어떤 음수 x에 대하여 x가 x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가정, 결론.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안 찾고 있다. 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양변이 같고, x에다 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은 이쪽이 더 크죠, 그쵸? 끝났는데요? 뭐야? 그죠? x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되는 게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음수 중에 뭐든 하나만이라도 이 결론을 만족하는 게 있냐라는 문장은 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친절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500만 배 어려워지려면은 이
이렇게 됐어야지.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마이너스 한 100날 넣어봐라. 왼쪽이 커지죠. 그러면 부등호가 왼쪽으로 벌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정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는 건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양수를 생각하면 꼭 음수의 빈틈이 있고요. 양수, 음수를 생각하면 꼭 0의 빈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법한 수들에서 반예나 성립하는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쉽게 설계된 문제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상식선에서 해당 문제처럼 상식선에서 처리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면 이상한 부분들이 항상 0을 중심으로, 음수를 중심으로, 정수 아닌 유리수를 중심으로, 무리수를 중심으로 그 반례나 성립하는 예시가 여기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골탕을 먹이려면. 안 먹이는 문제도 많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모든 거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을 드리면서 다시 뒤쪽으로 125페이지에 7-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kx 더하기 36이 0보다 크다. 가! 명제인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명제 뭐가 참이래요? 부정을 때려야 참이 된대요. 그럼 부정을 적어봅시다. 그럼 이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36이 0보다 크다가 서술었잖아요. 그쵸? 크다가 서술어요. 그쵸? 그럼 크다를 부정해야 되니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크지 않은 거는 뭐랑 뭐가 있어요? 작은 거 같은 게 있죠. 그쵸?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어휘는 의미상의 부정을 위해서 어떤으로 바꾸어 주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어떤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꼭 약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약간 이런 어감이 뒤에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에 해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무슨 프로 접근해야 돼?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죠. 그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2차 부등식 까먹으셨을까봐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서 어떤 실수 x 하나라도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치? 얘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쵸? 얘는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되는 거고 얘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오질나게 많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2차 함수가 x축과
두실근 아니면 중근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판별식 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잡으시면 되겠죠. (36에 4니까) 이건가? 맞겠죠? 틀리면 여러분이 알아서 고치세요. 그럼 K제곱이 16보다 클 거고, 양수 K의 추수, 그러면은 K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잘 마무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사이사이에 문제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되거든요. 역과 대우, 그리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131까지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냐? 둘, 셋, 넷. 조금 분량이 있네. 오늘 설명 좀 빨리 끝내고 숙제 좀 미리 할 시간 좀 드려야 되겠다. 가볼게요. 명제 정확히는 이렇게 가볼까? 자, 명제 사이에 관계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참 거짓인지 너무 토달지 마. 그냥 대충 만드는 거야.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죠, 당연히. 이런 명제가 있죠, 그쵸?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렇게 하자.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한 명만. 제발. 참? 거짓? 참? 거짓? 참이에요, 거짓이? 그치.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이 명제와 분명히 이 두 개의 명제는 서로 관계가 있죠, 그쵸?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는 여기가 가정이었고 여기가 결론이었다면 얘는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죠, 그쵸? 그럼 이 두 명제는 서로 가정-결론의 위치를 바꾼 역할이죠, 그쵸? 서로 바꾼 관계야.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은 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역. 역. 바꾼다는 얘기예요? 역지사지 이런 거, 역발상 이런 거. 예시를 똑바로 들어야지.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예시를 똥꼬같이 드니까 큰일이 났네 이거. 이게 0부터 2 사이니까 이거의 부정이면 여기 파랑이겠죠, 그쵸? 그래서 가정을 부정 때렸고요. 부정한 거죠, 그쵸? 부정을 때려봤고요. 결론도 부정을 때려보겠습니다. 결론도 부정을 때려봤습니다. 가정을 부정, 결론을 부정 이렇게 만든 명제도 이 두 가지 명제도 서로 연관이 있죠, 그쵸? 얘를 부정하면 얘고 얘를 부정하면 얘고 얘를 부정하면 쟤고 쟤를 부정하면 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서로 각각 부정한 이러한 두 명제 사이의 관계가 거기 안 써 있는데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자도 써왔어. 안 믿을까봐. 잘 쓰죠? 결론과 가정의 위치를 바꾼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역이라고 부르고요. 부정을 한 명제 사이의 관계를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자까지는 쓰실 필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 역을 치고 이를 친 것 또는 이를 친 다음에 역을 치면 가, 정, 결론이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원래 명제와 이렇게 이치고 역친 또는 역치고 이친 이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은 대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쳤다, 그죠?
이런 형태로 굳이 나타내자면 이게 원래 명제라면 가정결론의 위치를 바꿔 쓴 것을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정, 부정, 결론, 부정을 친 거를 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치고 이친 또는 이치고 역친 이러한 관계를 사람들은 원명제의 대우명제라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원래 명제의 대우명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x제곱이 4보다 작으면 꼭 이 안에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죠? 얘는 거짓입니다. x제곱이 4 이상이면 x가 음수거나 x가 2 이상이다. 맞나요? x제곱이 4보다 크면 x가 2 이상일, 일반적으로 2 이상이죠. 그쵸? 아니면 음수일 수 있죠. 그쵸? 집합으로 봐도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쵸? 수직선으로 그려봐도. 그러면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얘는 0보다 이하거나 2보다 이상이면 제곱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안 만족시키는 대상들이 꽤 많이 있죠. 그쵸? 그죠? 뭐 마이너스 1이라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그쵸? 이런 대상들은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반례가 존재한다면 명제는 무슨 짓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치?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명제와 역은 참거짓의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참일 수도 있고요, 참거짓일 수도 있고요, 거짓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네들은 참거짓의 관계가 없어. 같이 못 가. 근데 얘는 얘와 참거짓은 무조건 같이 갑니다. 누구랑 참거짓이 똑같다고요?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랑. 그거를 대우 때린 명제랑 원래 명제는 참거짓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참이면 대우를 쳐도 참이고요, 거짓이면 대우를 쳐도 거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반대로 역명제와 이 명제도 참거짓을 같이 갑니다. 거짓이면 같이 거짓이고요, 참이면 같이 참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도 대우죠. 역을 치고 이를 친 거니까. 그쵸? 또는 이를 치고 역을 친 거니까, 이 원래 명제, 역명제와 원래 명제, 이 명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대우 명제 관계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면 얘도 같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참거짓, 거짓참 이렇게 나오는 예시를 하나 들어봤고요. 참이 나오는 예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실수이면 x제곱 0 이상이다 이런 명제 있어. 이거 가정결론 뒤바꾼다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x제곱이 0 이상이면 x는 실수이다 맞잖아.
x가 실수이면 x제곱 0 이상이다 맞잖아 논리적으로. 원명제도 참이고 영명제도 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 참이 들어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등호를 살짝 띄면 4개 다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x가 실수이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아 얘는 반대이시네. 얘는 원명제가 거짓이죠. 그쵸? 근데 0을 치면 어때요? x제곱이 0 이상이면 0보다 크면 x는 실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얘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진리 집합이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x들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쵸? x제곱이 0보다 크게 되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수들의 예시를 생각해보면 싹 다 실수예요. 1, 마이너스 1,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친구를 다 생각해보면 다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참이 돼. 그래서 그럼 이명제도 참이 될 거고 대우명제도 거짓이 될 거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지. 거짓같이 되는 예제가 뭐가 있지? 아 이거 x가 2보다 작으면 x제곱이 4보다 작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마이너스 100 같은 거 생각해보면 거짓이잖아. 그쵸?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안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거짓이야. 역 이건 참이네?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100 해보면은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 있으니까 거짓일 거고, 뒤집어봐. x제곱이 x제곱이 9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 그쵸? 예를 들어 뭐 2.5 같은 것만 생각해보면 2.5는 제곱해서는 9보다 작지만 2보다 작은 친구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치?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라니까. 얘가 되면 반드시 얘가 자동으로 된다? 그럼 참이라고. 이걸 만족하는 모든 친구가 얘를 만족해야 참이다. 이걸 만족하는데 안 만족하는, 이건 되고 이거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명제도 참이고 영명제도 참이고 2는 거짓이죠? 2 이상이라 그래서 제곱해서 9 이상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 대우명제 잡으시면 2를 역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9 이상이면 x가 2 이상. 이것도 마이너스 3 같은 것만 생각해 보셔도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참거짓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랑 얘랑은 같이 가고요, 얘랑 얘랑도 대우관계니까 같이 가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 뭐를 쳐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대우를 쳐서 확인해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같아지냐면,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는 집합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집합을 치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뒤집어지는 거 저번에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조건들 사이에 참임명제를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겠죠. 여집합은 조건을 부정치면 진리집합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P의 Q의 여집합에 대한 조건은 not Q일 거고 P의 여집합에 대한 조건은 not P일 거니까 이 명제도 이게 참이면 이게 성립해서 이게 성립하고 자연스럽게 이 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같이 참이 되는 거고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 명제도 같이 참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닐 거니까 둘 다 거짓인 거고. 오케이? 무조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이라 그래서 127페이지에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에 역과 대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x, y가 이거이면 x가 0보다 크다 이고 y가 0보다 크다 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 결론 역을 만들려고 하였으니 참고로 그 책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용어는 교육과정상에서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어느샌가 사라져서 교과서에는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역과 대우만 아마 등장하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냥 표현상의 편함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니까. 역을 치라 그러면 가정결론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 양수이고 y 양수이면 x, y 둘 다 양수이다. 이게 올바른 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자, 대우를 치라 그러면 원래 명제를 역을 치고 2를 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즉 역은 쳐놨으니까 가정 부정 결론 부정해서 그대로 내려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 부정해주면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y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부정했으니까 또는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가정이 될 것이고 결론은 부정이니까 x, y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할 걸 그랬나? 이런 느낌? 한 번씩 또 판단해 볼까요? 원래 명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똥문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원래 명제 요거 이걸 만족하면 반드시 이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편하게 대답해야 뭐 틀리면 어때? 그냥 뭐 하나 질러봐 아무거나. 아닌 것 같아요. 꼭 이걸 꼭 곱해서 양수라고 해서
얘도 양수라는 보장은 없죠요. 그래서 거짓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둘 중 하나가 음수라고 해서 곱해서 음수라는 보장도 없죠. 이 표현은 둘 다 음수인 것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반대로 이 상황이면 이 가정을 보고 반드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거는 맞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다 라는 가정을 보고 그럼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띠리리리리리리리 사리리리 사리리리 사리리리리리리리 사리리리 리리리리.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을 그냥 실제로 처음 봤으면 참거짓을 따지기 쉬웠어 어려웠어? 이거 없었어 봐. 그럼 또는이라는 문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문장에 참거짓을 따지세요 라는 상황이 나오면 도로 얘를 이 친구를 대우쳐서 참거짓을 따지는 게 편할 때도 꽤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대우를 쳐서 참거짓을 따지는 게 편할 때도 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골라야 기깔나게 어우 128페이지로 가볼까요? 야 시간이 왜 저래. 여기 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를 보고 이 명제와 역 사이에는 참거짓의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역을 실제로 만들어 보셔야 따질 수가 있다. 역이라는 거는 가정결론의 역할을 서로 바꾸는 것이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2 크다 a보다 2다 해서 요렇게 잡히시면 되는 것이. 그러면 얘 부분집합이어야 참이 되는 거잖아. 그쵸? 부분집합이어야 참이 되는 거니까 수직선 때려서 요거 풀면은 x가 2 플러스 a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어야지만 참인 상황인 거죠. 수직선이 이러한 모양으로 제껴져야만 저 명제가 참일 거고 둘이 대소관계가 반대로 되면 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럼 2 더하기 a가 4보다 작아야 되고 등호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a가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쌈단 문법을 빠르게 얘기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A가 B랑 같아. 그리고 B가 C랑 같아. 그러면 A랑 C랑은 어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쵸? 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본 적이 없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아. 그럼 A랑 C랑 어때요? 다른가?
왜? 어떤 느낌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B를 마치 중간 다리 꼬리 물기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A랑 C랑 같다는 결론이 얻어지지 않냐는 거지. 비슷한 얘기예요. 자, A가 B보다 작고 and B가 C보다 작으면 마치 꼬리 물기처럼 B를 중간에 물어서 A가 C보다 어떻다는 결론을, 작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느낌 이렇게 가볼게요. 집합 두 개가 있어요. P가 Q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Q는 R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세 집합을 이렇게 줄줄이 소시지로 엮을 수 있죠. 이 관계를, 그쵸?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잖아. 이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이고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어서 P가 R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문제없이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되면 명제도 되겠죠. 집합의 포함 관계는 명제의 참 여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인 명제라면 자연스럽게 꼬꼬무가 되면서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다, P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요거 가지고는 재밌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문제집이나,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들 뭐 여기도 있네.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129페이지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A가 모자를 썼으면 뭐 C도 모자를 쓰지 않았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추리하는 문제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실제로 요 상황을 어떻게 써놓는지만 얼른 보고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3-2번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127페이지에 3-2번을 한번 쳐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P이면 not R이다가 역시나 참입니다. 자, 그러면 참인 명제들을 조금 더 만들어 봅시다. 참인 명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참인 명제를 하나 알고 있으면 그거에 뭐를 때리면 우를 때리면 참이 된다라 그랬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엽치고 잊히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되겠죠. 부정하면서 앞으로, 부정하면서 뒤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좀 더 크게 쓸까? 요 명제도 참이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죠? 그 다음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대우를 때려서 부정하면서 앞으로 잊히고 엽치면 이렇게 갈 거고, 잊히고 엽치면 부정하면서 뒤로 갈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 명제 역시나 참이 되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참인 명제 4개 찾았고요. 참인 명제 4개 찾았고요. 그 다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참인 명제를 좀 더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4개의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보이나요?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 선생님,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고요.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니까. 선생님, 그래서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R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R이면 Q이다도 자연스럽게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얻은 거죠. 아쉽게도 이 두 개는 이미 서로 대우명제 관계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더 얻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보기에 없는 거 딱 하나 있겠죠. 그쵸? 그거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써먹는 것이 3단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끊었다가 뒤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거면 쉬시되 조금 문제 풀 거 풀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할 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